피크 차이나가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중국은 30년간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빨리 고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인구도 꾸준히 증가했었는데요. 그러나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면서 동시에 인구마저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성장 동력은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성장할 수 있는가? 만약 중국이 끝난다면 다음 나라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대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인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6%, 10%의 경제 성장률을 30년 동안 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가 커진 것은 맞지만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GDP로 따졌을 때는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성장하고 성장한 것을 토대로 분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 성장해야 할 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이야 다시 금방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년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67만 명으로 22년보다 208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기의 출생자가 역대급으로 줄고 있고 동시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60세 이상 인구는 중국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이제 성장 동력이 꺼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중국 경제는 확실히 기존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는 혁신적인 기업도 많고 우수한 인재도 많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땅도 넓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국가 경쟁력은 단순한 땅 크기와 인구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내전에 시달리는 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하루하루 기업 상황이 확확 바뀌는 나라가 있다면 향후 그 기업과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불안정한 나라와 기업의 해외에서 투자하고 싶을까요? 지금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전부 푸틴이 힘으로 몰수하면서 앞으로 러시아에는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출해봐야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중국도 현재 세계 기업들에게 진출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무리하게 봉쇄 정책을 시도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공장을 폐쇄했으며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중국의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 쌓아올렸던 중국의 신뢰는 팬데믹 이후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잃고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 동력을 이루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장은 외부 자원과 인재 유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세계 사람들은 중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차이나는 어디일까요? 사실 여러 후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베트남과 인도가 중국을 이을 전 세계의 생산 거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삼성전자의 핸드폰의 절반 이상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며 인도에도 삼성과 LG가전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화학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죠. 선진국에서는 값싼 인건비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지만 인건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안정성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도 아직 기업 활동하기에 완전히 안정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는 계속 어느 나라가 그나마 진출하기에 나을지 눈치를 보며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 인건비는 이미 상당히 올라서 경쟁력이 크게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 성장하며 지휘라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마저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펼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에게는 매우 큰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죠. 중국은 압도적인 국가 정책 지원과 인구수,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에서 고품질 중국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며 오히려 중국의 미천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며 망신을 당하고 중국의 경쟁력은 낮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고 고령화도 급속하게 시작되겠죠. 우리나라도 빈부격차와 고령화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업이 우선되며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국보다는 안정되어 향후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주문하며 기업들의 문화도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쩔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정당은 한 개이며 한 개의 정당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조종하고 주무르는 나라입니다. 제조업 인프라를 마련하기에는 획일화된 문화가 우수했을지 몰라도 다양성이 필요한 미래사회에서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의 실상을 보면 미래사회에서 하나의 참된 일원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가게 됩니다. 중국을 타산지석 삼아야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중국 성장은 종료되지만 대한민국 성장은 끝까지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